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조갑재 대표를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저랑 잘 아는 사이고 또 서로 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어려우신 가운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음모를 낱낱이 다루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팔딩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갑재 대표님이 좀 결정적일 때 좀 이상한 스탠스를 좀 많이 취해 오셨는데, 김무성 도장론 할 때도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그 박주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 때도 제 눈에는 근거 없이 병역 의혹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적일 때마다 좀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번에 제가 보통은 이제 조갑재 대표를 별로 비판 안 합니다. 연세도 계시고 또 원로시고. 근데 요번에 하도 이상해서 이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문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포자기 상태, 바이든 당선이 한미 동맹의 유리, 이러한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첫째, 이번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과연 트럼프가 불리하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에 게 최근에 미국의 이제 그 주류 언론이 보통 한 10% 차이쯤으로 보통 비교를 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양자 대결에서.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럼 2016년에 몇 프로 차이로 보통 그 얘기를 했냐? 12% 차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의 여론조사 중에 이제 정확했던 거는 거의 유일하게 라스무센 하나를 꼽아주거든요. 이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이미 맛이 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라스무센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 라스무센 자료가 굉장히 재밌어요.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의 업무 지지율은 50%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업무 지지율로만 따지면 이 시기 오바마보다 3%포인트 높습니다. 이 시기 오바마는 47%였습니다. 그런데 라스무센에서도 7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트럼프 바이든 이자 대결, 양자 대결을 시켜보면 뭐 12%까지는 차이가 안 나도 한 6%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나옵니다. 42대 48.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같은 42대 48로 트럼프가 6%포인트 지는 그 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흑인의 3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조사에 응답한 기타 유색 인종의 4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될 때요, 흑인 득표율이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백인 쪽에서 크게 득표 차이가 없다면 지난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이번에 트럼프가 대승한다는 얘기거든요. 흑인에서 30%면은요, 약 2.4%포인트 더 받으니까 대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라스무센 조사 안에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백인 중에 분노한 무응답자의 비중이 높다란 얘기가 돼요. 흑인에서 이게 30%, 기타 유색인종에서 40%좀 나오면 백인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인 중에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의 업무 지지율 50%가 오히려 더 가상 대결보다 유의미한 숫자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스무센 조사로 보나 그 다음에 예년에 그 2016년에 완전히 그 엉터리 예측을 했던 기록으로 보나 다른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 이게 뭐 트럼프가 지금 많이 밀리는 형국이 아니에요. 특히 이 그 치료제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의 그 출하가 임박할수록 그리고 경제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살아나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질수록 트럼프 쪽의 지지율은 이렇게 이 추세로 강화될 거로 저는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쪽 애들이 너무 그 자충수를 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그 세인트 요한 교회, 그러니까 세인트 존 처치죠.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거기를 폭도들이 불을 질렀었어요. 7월 1일 날. 그 6월 달에 그때 트럼프가 7월 1일에 그 교회의 그 목사관 쪽에 불을 질렀는데 목사관 앞에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뿌린 적이 있죠. 자기는 기독교를 옹호한다. 교회에 불 지르지 마라. 그런 메시지로. 그런데 이 포틀랜드에서는 8월 1일 날 폭도들이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 폭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옹호해 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그러니까 주지사, 민주당 시장뿐 아니라 민주당 이 국회의원들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줄 겁니다. 걔들이 성경을 불태운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미국은 참고로 18세기 독립할 때 기준으로 서유럽과 북미의 국가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교라고 하면 이제 정치학 용어로 크리스천덤이라고 부르는데 국교가 되면 이제 종단이 문제가 되거든요. 디노미네이션이. 근데 미국은 종단이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못 삼았어요. 그 대신에 맹세를 할 때는 바이블 위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하죠. 즉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팽배하고 강한 나라이지만 기독교 문화가 그 국교로는 채택을 안 한 그런 아주 그 세속과 종교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서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성경을 불태웠다. 기독교가 국교였으면 성경을 차라리 불태울 수 있어요. 왜냐? 국가 권력에 대한 반발이니까. 근데 미국은 건국 때부터 기독교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나 물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문화이고 국교로 할 필요조차도 없던 나라라고요. 이게. 비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국교로 기독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국교를 하기 위한 종단을 지정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심 깊은 종단이 존재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여기서 성경을 불태운다. 그런데 그 성경을 불태운 그 폭도들을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지금 단 한마디도 BLM이나 이 폭도들에 대한 비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정치인들이 폭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가 넘고요. 추가로 4, 5%가 부추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잘 모르겠다고요. 부추기고 있지 않다라는 사람은 4, 5%밖에 안 나옵니다. 즉 정치인, 민주당의 폭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55%가 언론쟁이들이 폭도에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숫자들 잘 봐야 돼요. 정치인, 이건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이 폭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틀랜드 폭도가
엊그저께 성조기를 태웠어요. 이 성경 태우면서. 한번 이건 직접 이 충격적 화면을 보시죠. 저 밑에 있는 건 지금 성경 타고 있는 겁니다. 성경 타는 불 위에다가 이제 성조기를 얹어갖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폭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옹호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차원, 즉 다시 말하면 시와 주 차원에서도 옹호를 했고 국회의원들도 옹호를 했고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바이든도 옹호를 했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대패하겠냐?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봐요. 미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조용한 분노가 차곡차곡 쟁여져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데서 조갑재 이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자포자기 상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조 대표님이 뭐 그 구글 번역기 말고 영어 원문 많이 읽으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대패할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 그 기질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왜 트럼프가 저기 그 대선 연기를 이렇게 그 암시했다,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문맥을 보면 대선 연기를 정식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그 정확한 용어로 하면 아무나 우편 사전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저기 뭐야 그 주 정부들이. 그런데 미국은 우리 선관위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가 유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주민등록 전출입이 없으니까 우편으로 투표지를 발송을 할 때 그럼 명부가 없으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하냐. 먼저 번 2, 3년 전 투표 기록을 해서 우편으로 투표지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표가 그냥 공중에 뜨게 돼요. 또 안 뜬 것도 남의 집 우편함에 가서 끄집어내요. 뜬 거는 막 길거리에서 줍고 그렇게 해서 아주 광범위한 이 우편 투표가 이렇게 일반화될 경우에 광범위한 그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는 거는 다 알려진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메일린 보팅이 이런 경우에 투표일 날, 그러니까 선거일 날까지만 보내도 돼요. 발송이. 근데 그 발송, 이 도장도 제대로 안 찍혀 있다고요. 아시지만 미국은 자기 집에 놓잖아요. 그 우체국에 가서 이 우편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우체통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편 안 붙은 것도 있고 시간 놓친 것도 있고 또 시간이 그 사람이 논 시간하고 그걸 우체부가 걷어갖고 우체국에 돌아와서 도장 찍거나 혹은 도장 안 찍고 그냥 갔거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비가 복잡해서 지난번에 요번에 뉴욕주에 이 그러니까 이 아무나 누구든 이 우편 사전 투표로 민주당이 자기들 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바이든을 뽑냐 누구를 뽑냐 이걸 했을 때 결국은 집계가 안 돼서 그냥 적당히 숫자 정해가지고 해치워 버렸다고요. 운영자들이. 그래서 트럼프의 말은 뭐냐면 우편 사전 투표를 누구나 아무나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 투표 개판 나고 나 절대로 순순히 안 물러난다. 다 깔 거다. 너희가 만약 팬데믹이 그토록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투표일을 연기해라. 그게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나중에 우편 사전 투표를 쟤들이 대대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래서 문제가 불거져서 트럼프가 안 물러나고 버티면서 그 우편 봉투 하나하나를 까는 상황이 들어갔을 때
그때를 대비한 명분 쌓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잖아. 먼저 그거 문제 많다고. 그 집계도 안 되고 난리 나는 거라고. 그래서 니들 팬데믹 그렇게 무서우면 차라리 대선일을 뒤로 미루라고 했었잖아. 그 문맥이거든요. 문맥이. 근데 그걸 거두절미하고 조선일보 같은데 또 조선일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죠. 월간조선 출신이죠. 조갑재. 조선일보는 그때 뭐라고 이렇게 대서특별했냐. 마치 트럼프가 지금 수세에 몰려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투표 연기를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갑재 대표에게 이렇게 오늘 뭐 크게 정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까닭은 미국 대선을 잘못 예측했다가 아닙니다. 뭐 대선이야 잘못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바이든이 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조선일보가 벌써 한 일주일 전쯤에 초를 친 얘기거든요. 바이든이 돼도 여전히 미중 전쟁은 계속되고 뭐 우리에는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일보가. 그거를 오히려 더 강화해서 바이든이 되는 편이 차라리 한국에 유리하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의 굉장히 그 중국으로부터 관리되고 있는 거의 친중, 종중 분자가 할 만한 소리인데 조 대표께서 이 저기 연세가 되셔가지고 좀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제가 밝히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질 거다. 대패할 거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예측할 정도로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그렇게 빵빠레 부러제끼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이고 그건 저기 선생님 그거는 좀 다른 측면도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색을 하고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이를 떠나서 라고 제가 비판하고 싶은 대목은 이겁니다. 바이든이 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이 주장입니다. 이거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100% 외면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자유보수혁명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미국 안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을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치는 개인, 자유, 진실, 민주주의, 시장. 이 가치를 지향하는 현대문명의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로 강화시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능멸하고 가치를 파괴하는 중국을 꺾어버리겠다. 또한 동시에 그 중국을 끼고 도는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을 꺾어버리겠다. 트럼프 용어로는 딥스테이트 혹은 워싱턴 기득권, 워싱턴 스왑프라고 부르는 그 세를 꺾어버리겠다 해서 미국 안에서 정치 내전을 벌여온 사람입니다. 2016년 대선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탄핵을 여러 차례 두 번이나 추진을 했던 거죠. 처음은 러시아랑 공모해서 선거를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그랬고 거기에는 뭐 FBI 국장, CIA 국장 이런 거물들이 디글디글하게 연결돼 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개시시키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했고 즉 트럼프는 지난 그러니까 임기 이후 임기가 1월 초부터니까 임기 이후 3년 6개월 동안 내내 탄핵에 시달려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당하게. 왜 그러냐. 친중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자유보수혁명 이거는 자기들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가치지향 주권국가 이건 자기들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의 미중전쟁 자기들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친중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걸 봐줘야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
지난 3년 반 동안 트럼프 임기 이미 진행된 임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조갑재 대표가.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를 그렇게 물어뜯고 죽이려고 했던 진영의 이해관계는 뭐겠냐 이거예요. 친중 글로벌리스트고 군사 전략적으로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서유럽을 동맹 1번지 무조건 동맹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시켜주는 동맹 그다음에 중동의 경찰 이게 지난 한 50년 동안의 미국의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중에 중동 빼고 서유럽과 러시아 구도 이건 지난 75년 동안의 미국의 구도란 말이에요. 이 구도를 계속 고집하는 게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중국은 신경 쓸 거 없다. 걔들은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싸바르고 세계시장으로 싸바르면 결국 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마. 이게 친중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래서 매티스가 트럼프에 반발하고 튀어나간 그 국방장관 매티스 그다음에 심지어 트럼프에 반발한 존 볼턴 이런 자들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의 그 국무장관 틸러슨 제 첫 이게 다 친중 글로벌리스트 인맥이거든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바이든은 친중 글로벌리스트 인맥에서 아주 내놓은 친중이고 자기 아들을 자기 부통령일 때 비행기 타고 중국에 데려가서 중국의 뱅크 오브 차이나가 자기 아들한테 아무 자격도 없는 그 아들한테 1조 2천억을 펀드로 질르게 만든 그런 자 아니에요. 그런 독직, 매관, 매직, 직권 남용, 부패 정치인이라고 친중 부패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럼 겉으로는 미중 전쟁 하죠. 겉으로는 하지. 그러나 다 그 저기 뭐야 안고가 없는 핵심이 빠진 그런 조치들을 취할 거라고. 중국이 사리사리 피해 나갈 수 있는 조치들. 그런 입법들을 할 거고. 다시 말해 조선일보가 그때 얘기한 바이든이 돼도 반중은 유지된다. 반중 흉내가 유지되죠. 그리고 진짜 이빨 딱 물어뜯는 그 이빨 거기는 다 빼버린 반중 쇼가 유지되죠. 이 정도인데 그거를 조갑재 대표는 더 부풀려서 한 번 더 부풀려서 바이든이 되는 게 유리하다.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미국을 장악해서 미국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폭도의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지금 바이든 1,100만 불법 이민자한테 완샷의 시민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경을 컨트롤 안 해서 미국을 불법 이민자의 천국으로 만들고 미국을 산업 공동화로 만들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미국을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이런 정책을 지금 표방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그리고 다시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과의 대립이 아니라 다시 서유럽 중심 다시 러시아 죽이기로 다시 되돌리고 자 조갑재 대표한테 묻습니다. 이게 한국에 유리합니까? 이게 한국에 유리합니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대패할 거다 대승할 거다 이거는 별개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오류가 있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해온 일이 뭐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평가. 그다음 바이든이 어떤 세력을 대표하는 자냐. 거기에 대한 평가. 바이든이 집권하게 될 때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친중 글로벌리스트로 하면서 반중은 쇼로 부리면서 결국 미중 봉합으로 끌고 갈 거다. 거기에 대한 예측. 거기서 지금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입장이 조 대표 입장이 중국 간첩 친중 분자들의 입장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간첩이 할 소리예요. 저거는. 바이든이 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시진핑이 할 소리고 왕이가 할 소리라고. 그게 어떻게 조갑재 입에서 나오냐고.
조갑재 대표님 어떻게 그게 선생님 입에서 나오시냐고. 자,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을 지지한다라는 건 자유보수 혁명에 반대하는 거고요. 개인, 자유, 진실, 민주주의, 시장이라는 문명의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 바이든 저거 다 어길 거니까. 주권국가, 가치지향 주권국가라는 그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중, 종중, 즉 다시 말하면 친중 코리아 연방, 중국 간첩 같은 그러한 포지션이든가 혹은 수구분단.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달달한 사탕이 달달하다라는 식의 수구분단. 천박한. 그거든가. 둘 중에 하나죠. 조 선생님 둘 중에 뭐예요? 중국 간첩이세요? 아니면 수구분단이세요? 그게 제가 조갑재 대표 같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지난 한 10여 년 이상 해오셨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금이라도 정신 번쩍 차리시고 올바른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봉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선봉의 정체성은 뭐냐? 첫째, 트럼프 자유보수혁명, 중국 꺾기, 북한 해방 이거를 지지해야 됩니다. 세계 정세,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정치 철학에 있어서는 가치지향 주권국가라는 것을 지지해야 됩니다. 개인, 자유, 진실, 민주주의, 시장이라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들의 강화.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패망을 염원해야 됩니다. 정치 세력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패망, 한국에 있어서의 분단 수구 기득권의 패망, 한국에 있어서의 친중 종중파의 패망, 이걸 염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가치지향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신국제 질서를 염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선봉이라고 부릅니다. 선봉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날, 스피어헤드입니다. 창날에 봉을 연결하면 창이 만들어지죠. 뚫고 들어가는 건 창날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힘은 창대에서 옵니다. 그 thrust power는. 이거는 좌파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걸 전위, 뱅가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특히 백모 세뇌 탈출 들으시는 분들은 성향이 선봉이요, 창날이요, 뱅가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점과 식견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야 돼요. 유튜브도 들으시고 소셜 미디어도 보시고, 두 번째는 온라인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회비를 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게 동네가 됐든 혹은 무슨 시내가 됐든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매일매일 해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봉에 처음 서게 되면요, 주변 사람을 원망을 하게 돼요. 너희는 이것도 몰라? 너희는 왜 그렇게 개돼지 같냐? 너희는 왜 그렇게 그 개념이 없냐? 하고 주변의 친지, 주변 사람, 주변 친구들을 원망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제가 권합니다. 정치인 지식층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해야 돼요. 제가 오늘 조갑재 대표님 비판하는 게, 만약에 조갑재 대표님이 지금 저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이른바 우파 원로의 그 족보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길에서 친구들이랑 장기 두면서 막걸리 취해가지고 아무 소리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뇌 탈출해서 비판하겠어요? 안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위 우파, 소위입니다. 소위 우파 원로의 이름이 5명 꼽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명 꼽으면 들어가요.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 대표, 그러고서 원로 맞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즉 정치인, 지식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부 총질이건 뭐건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가차없이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대중에겐 너그러워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 목사님 같은 분들.
지금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닌 사람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걸레 같은 정치인, 걸레 같은 지식인까지 전부 오라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정치인, 지식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해야 돼요. 대중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돼요. 즉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아이가, 내 친지가 문바스럽고 개념이 없어. 그 바이든 내면 어때? 그 트럼프 나쁜 놈이구만 그거. 보니까 뭐 한국 50% 방위비 인상이 나고 그거 장사치고 말이야. 그거 개땡땡이야. 이렇게 아주 개념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참고 들어줘야 돼요. 왜냐? 대중이니까. 대중이니까 마지막까지 그 끈을, 인간관계 끈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친구 관계 다 끊고 이러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거 참아야 돼요. 그걸 참으셔야 된다고. 대중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야 돼요. 반면에 지식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차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 대표 같은 분도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지식인도 필요하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봉, 다시 말해 창날, 다시 말해 뱅가드, 다시 말해 전위는 대개 4만에서 10만 명이 조직화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화된다는 얘기는 약 2천에서 5천 명의 현장 핵심 활동가가 이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천 명 정도 등장해야 선거구별로 한 10명씩 됩니다. 바람직하게는 한 5천 명, 선거구별로 한 20명씩 등장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조직이 4만에서 10만을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현장 핵심 활동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둘째, 생활이 안정돼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셋째, 건강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넷째,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세상에 내가 기여하겠다라는 열정, 관점과 열정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되고요. 다섯째, 휴먼 스킬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치 보험 컨설턴트 혹은 자동차 영업 사원과 같은 그런 종류의 휴먼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다 갖춘, 한두 개는 부족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한 지역구에 10명, 20명 만들어질 때 그때 전체 규모가 4만, 10만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 10중 8구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합니다. 10중 8구 미중 전쟁 갈 때까지 갑니다. 10중 8구 북한 자빠져서 미국이 접수평정 들어갑니다. 10중 8구 한국에서 거대한 정치 쓰나미가 일어나고 대중의 거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이런 꿈 같은, 말하자면 선봉 조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선봉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입니다. 지역활동과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010-6368-9901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변함없이 서초동 대법원 앞, 이번은 대법원 앞입니다.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 120m 지점입니다. 비가 올지 모르니까 꼭 우비 갖고 나오시고요. 4.15 부정선거 재검표 및 수사 촉구 집회가 열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